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선뜻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입냄새 이야기인데요. 혹시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들이 대화할 때 조금 멀리 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냄새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무엇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입냄새의 진짜 원인부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그리고 연령별로 알아두면 좋은 특별한 방법들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입냄새가 생기는 원인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양치를 잘 안 해서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숨겨진 원인이 참 많거든요. 먼저 호르몬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전후나 폐경기에 호르몬이 변하면서 일시적으로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때는 평소보다 입안이 더 마르기 쉬우니까 물을 더 자주 드시는 게 좋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약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혈압약, 알레르기약, 우울증약 등이 입안을 마르게 만들거든요. 치 줄어들면 세균이 더 잘 자라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약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물을 더 자주 드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큰 영향을 미쳐요. 걱정이 많으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침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또 우울하실 때는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죠. 마음 건강도 입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잠잘 때 호흡 패턴도 중요해요. 코골이를 하시거나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 입안이 말라서 아침에 입냄새가 심해져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시면 더욱 그렇답니다. 이렇게 여러 원인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냄새가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냄새의 종류에 따라 어떤 병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나시나요? 매니큐어 지우는 약 냄새나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나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갑자기 체중이 줄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신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런 증상은 당뇨병증으로 매우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달콤하면서도 썩은 냄새는 어떠세요? 마늘과 썩은 달걀을 섞어 놓은 듯한 냄새가 나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피부나 눈이 요랗게 변하거나 배가 부르고 손바닥이 빨갛게 되면 더욱 의심스럽거든요. 간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빨리 병원에 가세요. 혹시 소변 냄새 같은 게 나시나요? 화장실 냄새나 생선 비린내가 나고 입안에서 쇠맛이 느껴지면 콩팥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얼굴이나 다리가 붓고 소변량이 줄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면 신장내과에 가보세요. 이런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평소에 내가 입냄새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일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은 혀 긁기예요.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혀 안쪽을 살짝 긁어보세요. 5초 정도 기다린 후 3cm 정도 떨어져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돼요. 냄새가 심하면 입냄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손등 핥기예요. 손등을 혀로 여러 번 핥으세요. 10초 정도 기다린 후 냄새를 맡아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입냄새가 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혀 앞부분만 확인할 수 있어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뭘까요? 창피하더라도 가족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내 입에서 냄새 나지 않니? 하고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입냄새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입냄새가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입냄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입냄새 제거에 정말 효과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구르트인데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하루에 2번, 각각 작은 컵 하나씩 드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드시면 입냄새 원인 물질을 절반 정도 줄여준다고 해요. 유산균이 입안의 나쁜 세균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요구르트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구강 전용 유산균 제품도 있어요. 입안에서 녹여 먹는 타블렛 형태나 가루 형태로 나오는데 일반 유산균과 달리 입안 환경에 특화된 균주들이 들어있거든요. 다만 이런 제품들은 가격이 좀 비싸니까 먼저 요구르트로 시작해보시고 효과를 본 후에 고려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삼도 효과가 있어요. 한국에서 한 연구 결과 10주 정도 드시면 입냄새가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특히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 분들에게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 좋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음식들이 입냄새에 효과가 있다는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몸에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으니까 전체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일과 채소는 어떠세요? 인터넷에서 사과, 당근, 샐러리가 천연 칫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과장된 표현이에요. 씹으면서 침이 나오고 약간의 청소 효과는 있지만 입냄새를 확실히 없애준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거든요. 반면에 녹차는 정말 효과가 뛰어나다고 연구에서 입증됐어요.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면 입안 냄새 원인 물질을 40% 가까이 줄여준다고 해요. 녹차의 특별한 성분이 입냄새, 세균을 직접 잡아주거든요.
다만 카페인 때문에 잠들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여기서 잠깐 오늘 내용이 도움되고 계신가요? 그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방법을 써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음식들을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마늘과 양파는 조심하세요. 먹고 나서 3일까지도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혈액을 통해 폐로 가서 숨 쉴 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커피와 술은 어떠세요? 입안을 마르게 해서 세균이 잘 자라게 만들어요. 드신 후에는 물을 더 많이 마셔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잘못된 방법들이 있거든요. 식초나 레몬으로 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산이오무방에서 치아 표면을 녹일 수 있거든요. 잇몸도 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소금을 직접 치아에 문지르는 것도 위험해요. 치아 표면이 거칠어져서 오히려 세균이 더 잘 달라붙어요. 잇몸에 상처를 낼 수도 있어요. 구강세정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면 입안이 더 마르고 좋은 세균까지 없어져요. 특히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잘못된 방법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양치질 방법 아시나요? 하루 최소 2번, 특히 잠들기 전 양치가 가장 중요해요. 칫솔을 45도로 기울여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이 닦으시고 최소 2분 이상 해주세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모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혀 청소는 정말 중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혀 긁기만 제대로 해도 입냄새 원인 물질이 75%나 줄어든다고 해요. 혀 클리어를 사용해서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3번에서 4번 쓸어내세요. 너무 세게 하면 혀가 다치니까 살살 해주시고 칫솔보다는 전용 혀 클리너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치실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치실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간단해요. 치실을 30cm 정도 뽑아서 양쪽 중지에 감아주시고 검지와 엄지로 1cm에서 2cm 정도만 남겨두세요. 그 다음에 치아 사이에 살살 넣어서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억지로 밀어넣지 마시고 토질하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는데 며칠 계속하시면 괜찮아져요. 치리를 쓰고 나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틀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매일 전용 세정제로 깨끗하게 닦으시고 밤에는 반드시 빼고 주무세요. 잇몸이 쉬어야 해요. 찬물에 담가서 보관하시고 물은 매일 갈아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겨요. 침이 덮게 나와서 입안이 자주 마르고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기도 해요. 복용하시는 약들이 입안을 더 마르게 만들기도 하고 혀에 주름이 생기고 세균이 더 잘 달라붙기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특별한 관리법이 있어요. 수분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하루에 물을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에도 물을 조금 드세요. 혹시 손목이나 관절이 아프셔서 양치하기 힘드시다면 전동 칫솔을 사용해보세요. 힘이 훨씬 덜 들거든요. 그리고 칫솔을 고르실 때는 손잡이가 굵은 걸로 선택하시면 잡기가 더 편해요. 약 때문에 입이 마르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입마름 부작용을 말씀드려보세요. 인공타액제를 처방받을 수 있어요.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에 도움이 되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30%에서 50% 정도로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관리법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달콤한 과일 냄새와 함께 심한 갈증, 토함, 의식이 흐려지면 당뇨합병증이에요. 달콤하고 썩은 냄새와 함께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고 의식장애가 있으면 간부던이고요. 암모니아 냄새와 함께 심한 부종, 소변이 거의 안 나오면 신부던일 수 있어요. 또 2주 이상 계속되는 심한 입냄새,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고름이 나올 때, 치아가 흔들리거나 아플 때, 입안에 2주 이상 낫지 않는 상처가 있을 때,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질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애쓰셨는데 이제는 자신의 건강도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입 건강은 전체 건강의 시작이니까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관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언제든지 건강한 입안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건강한 입으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하시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고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